안녕하세요. 예, 구독자 여러분, 희망택시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카카오 택시,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택시의 요금 자율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8일부터는 요금 자율제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플랫폼 택시들은 어떤 상품들을 아마 내놓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유력한 부분들은 회원제를 일단은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제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려면 월 회원비를 내야 된다. 이런 상품들을 일단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택시들을 이제 이용하시면서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사분들이 이제 담배를 태우시죠. 저도 담배는 피웁니다. 근데 차에서 내려서 흡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이제 운전을 하는데, 승객분들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비운전들이 많으니까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면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연 택시 이렇게 상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금연 택시가 오게 되면은 기본 요금에서 1,000원이든 2,000원 추가, 이런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애견 인구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 케이지 안에 이제 애견을 데리고 승차를 하셔야지만이 가능한데, 만약에 멜빵 같은 데나 이렇게 데리고 타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펫택시를 상품으로 내세워서 이런 거 구애 없이 강아지를 승차를 할 경우, 이런 경우도 1,000원이든 2,000원이나 상품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계속 내놓을 거예요. 일단 플랫폼 택시에서만 가능하다고 일단은 말씀드렸죠. 기본 요금 3,800원에서 길에서 이렇게 손님이 택시를 잡으시는 거는 이런 상품을 내세울 수는 없고, 플랫폼 택시를 콜을 했을 때만 이런 상품들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포 공항도 가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인천도 이제 구에 따라서 인천공항을 가든 김포공항을 가든 간에 금액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거리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일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택시들 업계 금기어,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을 최종 목적지로 갈 때는 시외 할증은 적용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플랫폼 택시들이 만약에 인천 남동구에서 인천공항을 갈 때는 정액제로 한 달에 그냥 3만 원이다, 한 번에,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고, 인천 서구에서 만약에 출발하게 되면은 인천공항이 거리가 더 멀다 이래도 인천 서구에서 인천공항은 4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액제를 만들어서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단은 플랫폼 택시들이 이런 변화를 하는데, 손님들 여러분들께서 쉽게 한번 표현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우리가 짜장면을 시켜 먹던, 치킨을 시켜 먹던, 피자를 이렇게 시키게 되면 당연히 무료로 당연히 왔었어요. 원 금액만 하면은 배달은 그냥 무료로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달의 민족이든 요기요든 짜장면을 먹고 싶다, 치킨을 먹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배송비가 3,000원이든 5,000원이든 이렇게 붙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죠?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택시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손님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거는 총 택시 요금의 인상은 되겠지만, 이게 보편화가 되면 당연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택시를 매일 자주 이용하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급할 때는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카카오 등 플랫폼 택시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품을 다변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금을 어떤 인상 효과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에요. 손님들께서도 택시를 이용하는 데서 앞으로는 요금 인상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택시들 업계가 좀 시끄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법인 택시를 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구독자분께서 어떤 개인 택시분의 영상을 한번 보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그분 방송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떤 기사가 카카오 택시 콜
많이 받는 법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은 왜 이런 영상을 올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그런 영상 올린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집안 단속부터 사실 잘해야죠. 예전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법인 택시 이렇게 두 개 구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일반 개인 택시, 가맹 개인 택시, 일반 법인 택시, 가맹 법인 택시 네 개로 좀 쪼개져 있잖아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일반 개인 택시하고 가맹 개인 택시 이게 둘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 집안들 단속부터 못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서 근무하는 생계형 기사로서 제 구독자분들한테 구독자분들에는 일반 분도 계실 거고 또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저는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다음에도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